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저희 카페는 나름 동네에서 커피, 베이킹 이런 제조들을 다 직접 함으로써 믿고 먹을 수 있는 맛집이라는 이미지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창업을 한 지 6개월 정도가 돼 가는데, 카페를 열기 전에 그 상권을 파악할 때 이 동네에서 딱히 커피를 정말 심도 있게 한다거나 제대로 다루는 곳이 없는 이런 저가 커피만 좀 형성되어 있었죠. 드립 커피 또한 하는 곳이 없다고 파악을 했어요, 제가 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카페 일이라든지 커피 공부를 해온 게 있으니까 그걸 살려가지고 이 동네에서 조금 수준 높은 커피를 다루고 드립 커피를 좀 같이 병행을 해야겠다. 이 상권에서는 커피가 제일 맛있는 집으로 내가 한번 운영을 해봐야겠다 다짐을 했었죠. 그 중에서도 이 동네에서 드립 커피를 제대로 하는 곳이 없으니까 한번 내가 이거를 살려가지고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이렇게 드립바 자리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에스프레소 장비에도 꽤나 큰 금액을 들였지만 이렇게 드립 공간 자리에도 꽤나 많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첫 번째로 드립 그라인더도 그냥 가정용 드립 그라인더로 싸게 갈까 또 했지만, 이왕 동네에서 커피 좀 하겠다는 집인데 그래도 좀 괜찮은 드립 그라인더가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후지로얄 R300이라는 그라인더도 170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드립바의 자존심, 이 드립 스테이션까지 구매를 합니다. 바에 심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방식인데 배수도 다 되고 이렇게 바로바로 헹굴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이거는 사이즈별로 가격이 꽤 다른데 제가 구매할 때 25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하기 위해 생두를 쫙 구매합니다. 다행히 로스터기는 다른 지인의 작업실에서 빌려서 쓰기로 했고요. 또 그 생두, 커피에 맞는 원두 설명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비용도 꽤나 들었습니다. 거기에 인쇄값까지 쫙 들였죠. 이렇게 몇백 정도를 들여가지고 드립커피 파트를 준비를 했고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신기해 하기도 했고, 초반에 제가 시음해보라고 서비스도 꽤 많이 나눠줬습니다. 다들 너무 맛있다 하고 주문도 꽤나 많이 들어왔죠. 또 이렇게 바 자리가 있어서 손님들이 여기 앉아서 제가 커피를 내려주면서 설명까지 다 해주니까 정말 좋아했죠. 같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로스팅을 해오면은 꽤나 소진이 빨리빨리 됐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드립커피 손님들은 아메리카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원두를 버리는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립커피는 그 로스팅을 하고 일주일 안이 그나마 좀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거의 마지노선은 2주까지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로스팅 할 때 이제 500g 단위로 로스팅을 해오면 거의 300g 정도는 로스가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드립커피를 하나마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은 거의 일주일에 한 잔, 두 잔 정도 나갈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결국 저는 작업실을 가서 일일이 로스팅을 해오는 거를 멈췄고 많은 돈을 투자한 이 드립커피 바 파트를 접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첫 번째, 당신 드립커피가 맛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손님들이나 지인들이나 이렇게 피드백이라든지 이렇게 쫙 받아보면 정말 맛의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강배전에 쓴맛만 나는 그런 드립커피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웬만해서 다 2차 팝 전에 나오는 이런 밸런스 위주의 커피를 지향했어요. 두 번째, 가격적인 측면 혹은 가성비적인 측면. 저희 아메리카노는 현재 3,500원, 드립커피는 5,500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은 가격이에요. 애초에 제 카페가 있는 이 상권 자체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조금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많이 소진하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 지인의, 실제 지인의 피드백입니다. 저희 카페와 가까이 사는 지인이 저희 카페에 와서 드립커피를 굉장히 자주 마셨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메리카노만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제일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드립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시다가 갑자기 아메리카노만 마시게 되었냐. 굳이 5,500원 써가지고 그렇게 드립커피 마실 바엔 그냥 부담 없는 가격에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된다. 근데 이게 저 같아도 그래요. 동네 단골로 가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드립커피는 진짜 몇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고 거의 대부분 아메리카노를 사 먹죠. 뭐 특별한 원두가 나왔다고 했을 때만 마시고 나머지는 아메리카노만 마시죠. 또 어떤 단골 손님은 커피를 좀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와서 저희 드립커피를 마셨죠. 직접 얘기를 해주신 게 이 동네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드립커피를 마실 수 있다니 너무 좋다. 너무 저희 자랑 같나요? 에티오피아, 케냐 등등의 이런 캐릭터라든지 브라질의 이런 고소함을 살린 이런 밸런스 위주라든지 다 너무 좋다고 해주셨던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점차 발길이 끊어지시더니 지금은 거의 매일 맥도날드 커피를 손에 쥐고 다니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선택으로 처음에는 조금 흥미를 보였다가 점차 다시 아메리카노로 돌아온다던가 내 생활 수준에 합당한 선의 가격을 고르는 커피로 결국에는 돌아서는 것. 카페에서 직접 일하는 사장으로서 조금 제일 크게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또 세 번째, 홍보적인 측면. 작은 동네 카페인데 드립커피를 다룬다? 일단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인스타그램으로는 당연히 홍보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원두는 어떤 거고 어떤 느낌의 뉘앙스가 있고 오늘은 특별히 어떤 원두를 또 하나 더 준비했다. 그걸 보고 오시는 손님도 꽤나 많았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손님들은 계속해서 맛있는 곳, 새로운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유형의 손님들이에요. 저희 카페에 와가지고 한번 마셔보고 또 다른 카페 어디 찾아가가지고 또 마셔보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데를 가고 고정적인 손님들이 아니란 거죠. 또 드립커피의 판매를 올리는 방법으로는 원두를 손님들이 보이는 곳에 쫙 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눈길이 가고 이 원두 중에 어떤 거를 마셔볼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오늘의 원두라는 거를 걸어놓기도 하고요. 물론 이 공간을 딱히 만들기가 좀 힘들어서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마지막 네 번째, 계절의 변화. 날씨가 더워지면서 따뜻한 드립커피를 떠올리기보다는 뭔가 시원한 음료를 더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드립 내려지는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아이스 드립커피로 마시겠다는 손님도 극소수. 그리고 애초에 그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웬만하면 집에서 내려 드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더 이상 이제 작업실에 가서 로스팅을 하고 와서 드립커피를 그걸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장렬하게 실패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애초에 통하지 않을 메뉴였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대로 이 동네 상권에서 드립커피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남들이 다 안 하면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또 수익적으로도 보면 제가 따로 가서 로스팅을 해오고 드립커피를 그 시간 동안 내려가지고 파는 게 그 이익보다도 그 시간에 디저트를 메뉴를 더 만들거나 더 이쁘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팔아버리는 게 객단가를 올리고 좀 더 수익성에도 훨씬 더 좋았어요. 겨울에는 다시 찾는 사람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공유해 주시거나 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